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민상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스닥 최근 저점들을 모두 갱신을 했고요.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장기, 단기, 중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더리움과 나스닥 또 금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관점상 오늘 부분에서는 단기 관점을 좀 키워서 부각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에서 어제 봤었던 것은 이게 휩소냐 휩쓸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냐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휩쓸었다면은 3,150달러 위에 올려놓았을 것이고 아니라면은 이 추세선을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장 보시면은 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또 반복을 드려서 어떤 관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3K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것, 즉 매물대를 지켜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브리핑을 더해서 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우선 볼 지표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7에서 38K에 대한 저가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37에서 38K를 이탈시키는 조정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다만 40K에서 38K까지 내려왔다. 이거 하나로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저가를 이어놓는 이 추세선을 하단 이탈을 한다면 사실 그때는 저가를 터는 장에 있어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버티는 힘만큼 제대로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7, 38, 38K를 이탈을 한다면 두 가지를 관찰을 해주세요. 즉 두 개로 나뉠 텐데 그날 일봉이 내려가는 일봉이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는지 아니면 오른쪽과 같이 관찰이 되는지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종가가 결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봐주시고요. 이거는 단기라기보다 만약에 하락이 발생했을 때 특이 케이스로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당연히 오른쪽이 낫고요. 지금 37K 아래의 가격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꼬리로만 밟는 그런 가격대였어요. 이 캔들이 뭐를 나타내냐면 야 우리 이 포인트는 나는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근데 이전까지는 꼬리로서 밟았었는데 이게 몸통으로서 밟는다? 그걸 종가를 내려준다? 그러면은 사실 이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더 많으면은 조금씩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이 반면에 내려가게 되는데 매수 물량이 많아요. 생각보다는 많아. 이 포인트보다는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 캔들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다음 장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캔들을 보면 된다, 일봉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베스트는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마저도 뚫렸을 때는 이것을 관찰해 달라갈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4시간봉으로 볼게요. 제가 어제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깼는데 다시 올려쳤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면은 휩속격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렸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휩소였으면 3,150달러 위로 천천히 올려놔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은 이게 휩소였고 이 추세선을 정직하게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3,000달러 선에서 이전의 움직임하고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만약에 추세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장세 조금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심이 이 추세선을 따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캔들을 보시면은 이 가속 추세선 밑으로 가격이 형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암울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켜줬었던 아니면 사실 조금 깼다라고 봤었던 이 저가가 새롭게 갱신이 됐어요. 자, 캔들이 이렇게 나오고 차트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은 이전의 차트와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신규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상승이 좀 약간 다른 놈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장을 보더라도 똑같죠. 오늘 전일 대비 눌러보시면은 에이브 코인이 이런 식으로 빔을 쏜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들 중에 이런 식으로 빔이 나오면은 매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조금씩 덜어주시고요. 현금을 써서 이제 비중을 담는 그런 모습만큼은 조금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상승 추세선 위로 올려놓거나 이제 이게 전고가 되겠죠. 전고를 하나씩 극복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신규 매수를 조금씩 살려줘도 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올라갈 때는 매도는 유효하고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차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될 텐데
수치상 보시면은 이전의 저가 있죠. 이 저가를 한 3월 달에는 저가를 지켜줬어요. 오늘자 차트 보시면은 저가 갱신을 했죠. 이 저가 자체도 1년 통틀어서 최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봉 차트를 보시는 것과 같이 13K에 대한 매물대는 굉장히 강력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13K에 대한 매물대는 강력해요. 다만 저가를 뚫었을 때, 그러니까 차트가 이런 식으로 저가 한번 터치한 다음에 반등 오고 다시 저가를 조금씩 갱신해 나가는 장에 있어서는 물론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요.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좀 더 꽂아주게 된다면은 정말 차트가 암울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대표격인 차트가 뭐가 있죠? 삼성전자 주식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가 그어보게 되면은 고가에서 조정이 왔었어요. 근데 고가를 갱신을 하지 않고 특정 매물대 뭐 무적의 6만 원대, 7만 원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여기서 반등이 온 다음에 야 이제 여기는 그냥 무조건 지켜주는 바닥이다라고 봤었던 포인트였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한 한두 달 지나고 난 뒤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 가격으로부터 7,000원 정도 빠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의 가격인데 주식으로 치면 굉장히 큰 수치죠. 물론 반등의 가능성은 있어도 매도가 더 꽂히고 나면은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나스닥도 좀 약간 비슷한 차트를 떼고 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저 알리바바 주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었었던 그런 저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2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좀 더 내려와서 2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찰리먼거가 뭐 누가 추천을 했든 뭐든지 간에 결국 가격은 20년도 3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보다 내려앉았고 어떻게 보면 10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TMI지만 저도 담았고요. 뭐 여기서 담은 게 아니라 저가다 하고 담았었는데 조금 물려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50%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차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믿었던 저가가 깨지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놨던 차트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나스닥은 테스트 과정 중에 있고 약간 암울한 포인트에 있는 것은 저가를 갱신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포트를 보게 되면은 각자가 다르겠고 이게 뭐 100% 비중으로 잡코인 담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좀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피자 모양처럼 아니면 이게 좀 더 많거나 그렇겠죠. 제가 그 비중에 있어서 제가 좀 약간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절반이거나 아니면 진짜 많은 비중을 이더나 비트코인으로 채워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더를 좀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사실 하락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락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다른 코인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덜 하락을 하고 같은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내가 100% 비중을 이더리움으로 채우고 알트코인으로서 뭐 잡코인 1, 잡코인 2, 뭐 메이저 뭐 몇 번, 그래서 막 10개 정도를 담았을 때 결국에는 놓고 보면은 짧게 종료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수익률 면에서 이더리움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지금 4월 또는 3월 말부터 좀 조정이 시작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유지해 놓고 계시고 막 자잘자잘하게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있죠. 저는 그 비중을 이더리움으로 좀 많이 옮겨 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보면은 9월 달의 조정은 이더리움은 31%였고 스텔라 루멘 뭐 준메이저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준메이저는 한 37%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리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5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총이 낮을수록 하락량, 즉 변동성이 높다는 측면에 있어서 하락에 방어가 안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장에서도 아마 표현이 됐을 겁니다. 4월 3일 4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그보다 더 크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메이저와 메이저의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는데 잡코인에서는 차이가 난다. 또한 좀 장을 봤을 때 알트장을 선도하는 놈은 이더리움에 해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들고 있을 바에 절반이라도 이더리움으로 들고 있는 게 저는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거를 많이 지켜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지켜주시는 것이긴 해요. 그게 뭐냐면 비중 관리입니다. 비중에서 뭐 현금화를 유지해라, 뭐 내가 팔라고 했지 아니면 사라고 했지 이런 것보다 어떤 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정석은 비트랑 이더를 7에서 80%뭐 약간씩 좀 상승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비트 최소 이더를 50%씩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10에서 20 정도 매매를 하고 잡코인을 10%를 매매를 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락장에서도 방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장 보면은 이전 장 어땠어요? 잡코인 장 막 터지고 여기서 대비해서 매번 이렇게 뭐 10원 아래에 있던 놈들이 10원 이상, 50% 이상씩 상승을 하니까 내가 잡코인 뭐 2천만 원 들고 있었다면 이거 투자했으면 3천만 원이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잡코인 등에 뭐 50% 이상씩 투자를 하죠.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포트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떡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손실이 좀 커요. 일 발생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이 말을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에서야 이걸 바꾼다는 거는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생 방법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손절을 하는 사람, 손절을 안 하고 존버하는 사람. 이 두 가지에 따른 답도 나와 있어요. 손절을 안 하고 존버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이 막 10가지 이상이다. 이건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손절을 안 하고 존버하는 사람인데 내가 코인이 한 소수예요. 그리고 잡코인 비중이 낮아. 30% 이하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 방법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10가지 이상이고 모두 잡코인이다. 이거 하나하나 살리기가 기간이 많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고려할 수 있었던 이 손절을 하는 사람을 말씀드릴 텐데 이 손절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 잡코인으로 예를 들어서 뭐 캐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아르고 이런 것들 내가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잡코인을 현금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잡코인을 이더나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걸 말을 해요. 저는 이더를 선호하니까 이더만 적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잡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이 정도 상승량을 단기간에는 못 누려요. 근데 하락량은 해지가 됩니다. 아까 이 조정량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총이 클수록 조정이 방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등 올 때 너무 겁날 것 같은데 사실 이더리움의 반등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알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더리움의 반등이 없으면은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크게 오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혜택이 가능한 거죠. 상승에 있어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고요. 사실 10가지 이상 들고 있는 케이스라면 이더리움의 상승이 더 클 수도 있어요. 100%를 바꾼다면. 하락에 있어서는 해칭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 대화를 하고 또 많이 좀 답변도 드리지만 지금 손실률이 커서 매도를 못 하겠다. 아니면 좀 더 올라오면 매도를 하겠다. 뭐 반등이 나오면은 뭐 무조건 좋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반등 나와서 매도를 하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놓는 게 낫고요.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더로 바꿔놓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거를 100%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저의 경우에는 절반을 권유를 하지만 절반마저도 힘들면은 10%씩 바꿔봐라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을 하고 바꿔놓는 데에도 정말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몇 달에 걸쳐서 바꿔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시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공통점이라면 저는 이런 말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2개를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나머지 영상은 그냥 비트코인 관점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만 짧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녁 좀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 보실 분들은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 영상 봐주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평경장이었습니다.